네, 안녕하십니까. 하미남 TV 운영자 하미남 신윤석입니다. 오늘 하미남 신윤석이 돌직구처럼 한마디 합시다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새로 호칭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이고요. 청원인 나와 있고 2024년 7월 18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동의수가 52,013명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으로 52,013명. 그러니까 이 청원의 어떤 요건이 5만 명이 넘어야 되는 거가 기준이거든요. 5만 명이 넘었습니다. 5만 13명이니까 넘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청원은 국회에 청원을 하는 거고요. 국회에서 이것들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청원을 하는 거고요. 뭐 청와대 청원이나 이런 게 다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이 청원을 한 대상이 법사위원장이니까, 법사위원장,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을 해임해달라는 청원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해달라는 얘기를 국회에다 할 수 있거나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이 내용은 국회의원을 해임해달라고 국회의원에게 청원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거와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기사에 나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에 청문회 대환영 시시비비 가려보자. 법사위 회부 시 청문회 개최 법대로 한다. 이야기 이렇게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언론에 기사가 난 거죠. 이걸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걸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원을 하는 거죠. 어디다가 하느냐? 국회에다 했습니다. 왜? 딴 데 할 데가 없거든요. 왜냐면 국회의원을 해임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국회에서 국회 제적인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 청원을 하는 거죠. 그 요건은 5만 명이 되면 국회에서 그걸 논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논의를 어떻게 하느냐? 상임위 배정을 하겠죠. 상임위 배정을 해가지고 뭐 하게 되는데,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청원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법사위인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본인을 해임해달라는 안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저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정청래 위원장에서 가정을 하게 돼서 법사위원장에서 법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직전에 대통령과 관련된 청원이 들어와서 이 청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합시다라고 밀어붙인 거죠.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청문회를 해가지고 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청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본인에 대한 청원, 그러면 내가 볼게, 대통령 거는 진행할 때 내 거는 못하겠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진행하는 위원장이 본인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다른 위원회에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거는 잘하면 뭐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법사위원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내가 내 판단을 내가 한다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땅땅 때려가지고 이거 청문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에 대한 청문회, 그러면 나중에 청문회 할 때는, 청문회를 하겠다면 자기는 그러면은 저기 증인석가 있어야 돼, 아니면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어야 돼, 법사위원회에 있어야 돼. 자기는 그럼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피의자나 증인이에요? 증인이겠죠. 참고인은 아닐 테고. 참고인이나 증인인가? 그럼
지가 나와서 지를 신문해?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그 사법 처리합시다. 아니, 해임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거기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해임할 수 있는, 자를 수 있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 국민 소환제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 행정부에 있는 행정부의 요인들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탄핵 청원을 하게 되면,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일단은 업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탄핵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죠. 거기에 속하는 인물들이 다 누구겠습니까? 대통령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뭐 이번에 검사 탄핵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판사 탄핵도, 사법부에 대한 탄핵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요인들은 그렇게 내가 아닌 다른 집단들이 탄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견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는 이해 충돌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국회의원들은 국민청원제가 없는 거예요. 뭐 이 국민청원제도를 한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유사한 제도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주민소환제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위원들은 그 뽑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일정 기간 요청을 하게 되면, 야, 국민 선거 다시 해서 끌어내리자, 이걸 할 수가 있다고요. 물론 어렵지만 자치단체장은 주민 소환한 예가 없지만, 그래도 그 지방자치위원은 주민 소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그게 왜 없냐 이거지. 지가 지를 판단하는 게 어디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자르는데 유일한 방안이 동료 국회의원들 3분의 2 찬성 외에는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이 청원해가지고 법원이 판단을 한다든지 뭐 다른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고, 아니 그게 아니면 뽑은 사람들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해임 청원이 잘 진행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민 소환제가 꼭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이상한 소리하고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권 뒤에 숨어서 이상한 소리하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무리하게 행동을 하고 법을 어기고 또는 국민들의 민심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논의할 때가 왔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묵직하게 하는 말은 정통령 예정을 법사위원장에서 끌어내립시다 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도 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 어떻게 진행되지만,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시스템, 국회의원을 정식으로 해임하거나 탄핵하거나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합리적이지 않고 견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노릇을 똑똑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겁대가리가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겁내고 다른 동료 의원을 겁내고 다른 분들을 겁낼 수 있는, 그리고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 가장 가까운 건 국민소환제 같은 제도를 한 번쯤 검토해야 되지 않겠고, 검토해서 반드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그 법사위원장인 정청래위원에 대한 청원, 국민청원, 국회에 들어간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이 돼서 청원 요건이 됐었기 때문에 이 청원 요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한번 지켜보겠다. 두 번째, 국회의원들의 해임, 제명, 소환, 한마디로 자르기 위한, 끌어내리기 위한 국민소환제 같은 제도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여기까지 보신 분들 있으면 의견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